이번 1171화에서 이모가 거인족 전체를 D라고 부른 것은 엘바프의 거인들이 공백에 백년 당시 고대 왕국과 운명을 함께했던 핵심 동맹군이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더 나아가 이는 D가 단순한 혈통의 계승이 아니라 공백의 백년 당시 조이보이가 지향했던 사상과 의지에 동참하며 고대 왕국과 운명을 함께했던 핵심 동맹군에게 부여된 일종의 칭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거인족 전체가 D로 불린다는 것은 엘바프가 단순한 우방을 넘어 조이보이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906화에 등장한 마리조아 냉동창고의 거대한 밀짚 모자입니다. 우선 그 밀짚 모자가 왜 그토록 거대했는지에 대한 답은 명확해집니다. 모자의 주인이 바로 거인족, 혹은 그에 준하는 거대한 체구를 가진 존재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이겠죠. 만약 엘바프의 전사들이 D의 의지를 잇는 핵심 세력이었다면 최초의 조이보이 역시 거인족이었거나 엘바프와 깊은 유대를 가졌던 인물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즉, 이모가 보관 중인 거대 밀짚 모자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800년 전 과거 조이보이가 직접 썼던 물건일지 모른다는 거죠. 이는 엘바프의 전설적인 신앙과도 연결됩니다. 엘바프에서 전해 내려오는 태양신 니카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 의미를 넘어 과거 조이보이가 거인족의 영웅이자 그들의 신령 그 자체였음을 뜻합니다. 루피가 각성한 니카의 모습이 거인족의 구정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죠. 그렇다면 906화에서 이무가 루피의 수배서를 든 채 거대 밀짚 모자 앞에 섰던 이유는 하나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800년 전 자신들을 위협했던 거인 조이보이의 재림을 루피라는 소년에게서 목격했기 때문일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주목할 건 906화에서 이무가 거대 밀짚 모자가 안치된 냉동창고에 들어서기 전 복도에는 총 7개의 문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는 해당 창고 안에 밀짚 모자가 단 하나가 아니라 각 방마다 하나씩 총 7개의 밀짚 모자가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만약 루피가 현재 쓰고 있는 밀짚 모자가 과거 조이보이와 로저 샹크스를 거쳐 계승된 인간 사이즈의 모자라면 냉동창고의 모자들은 조이보이와 함께 써왔던 다른 종족 리더들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모가 이 모자들을 파괴하지 않고 냉동 보관하는 이유는 그것이 세계정부의 승리를 상징하는 전리품이자 다시는 그들이 결속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의지를 동결시켰음을 의미하는 고도의 정치적 장치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샤본디 제도에서 나온 인류 경매 리스트입니다. 샤본디 제도에서 공개된 인류 매매 리스트에는 인간을 제외하고 소인족, 밍크족, 수장족, 족장족, 사수족, 어인족, 거인족 등 다양한 종족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인과 인어를 하나의 뿌리로 묶는다면 리스트상에 인간을 제외한 주요 종족은 총 7종입니다. 이는 마리조아의 문개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거 철거해낸 회상 속 조이보이가 인간 정도의 크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루피의 모자는 인간 조이보이의 것이고 냉동창고의 거대 밀짚 모자는 거인족 대표의 것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나머지 7개의 모자는 각 종족의 대표들이 조이보이와 결탁하며 썼던 동맹의 증표라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인류 매매 리스트 상단에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 대상 인류는 범죄자 및 세계정부 비가맹국 국민으로 한다. D가 신의 천적이라 불리며 세계정부의 위협이 되는 존재임을 생각할 때 이 리스트는 단순한 인신매매 명단이 아닙니다. 과거 세계정부에 굴복하지 않고 조이보이와 손을 잡았던 D의 연합군에 속했던 종족들에 대한 복수이자 탄압의 기록인 것이죠. 결국 이들은 혈통이 달라도 자유와 해방이라는 사상을 공유하며 D라는 이름을 함께 썼던 동지들이었던 겁니다. 세계정부는 이 영광스러운 동맹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은 세계정부 비가맹국 그리고 세계정부가 만든 범죄자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 리스트에 박제해버린 거라는 거죠. 분명한 건 세계정부는 모든 종족이 아닌 자신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비가맹국가 범죄자만을 노예로 전락시켜 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D의 이름을 가졌음에도 세계정부 내부에 존재하는 인물들 가프파우로 등의 정체를 설명해줍니다. 과거 클로버 박사의 친형이 D가 이름에 있다는 이유로 눈앞에서 살해당할 때 자신은 혈육이 아닌 친구라고 거짓말해 살아남았던 사례처럼
세계 정부는 기본적으로 DA1족을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에 순응하고 무릎을 꿇은 자들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생존을 허용하며 해군 등의 전력으로 활용해온 거 아닐까요? 즉 DA1족인 가프나 서로 같은 인물들이 세계정부 체제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일단은 세계정부의 산하에 들어오기를 선택했기 때문인 거죠. 분명한 건 가프나 서로 같은 인물들이 D라는 이름을 갖고 해군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은 그 대단한 DA1족조차 우리 발밑에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우러러보던 이들의 희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가장 잔인한 전시 효과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루피가 지금까지 거쳐온 모험은 과거 조이보이와 결탁했던 7종의 핵심 종족과 다시금 깊은 인연을 맺는 과정이었습니다. 소인족 레오가 이끄는 톤타타 해적단은 이미 루피의 거대한 산하 세력이 되었습니다. 루피와 함께 사선을 넘었던 밍크족 캐럿은 왕이 되면서 밍크족이 사는 모코모 공국은 사실상 루피의 가장 든든한 우방국이 되었죠. 또한 루피에게 은혜를 입은 고대병기 포세이돈, 어인족 시라오시와 어인섬은 현재 루피의 깃발 아래 보호받고 있습니다. 루피의 산하, 거인 해적단이 거병 해적단의 하이루딘뿐만 아니라 현재 에그헤드를 거쳐 엘바프 전체가 루피를 태양신으로 추앙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루피의 산하, 이데오 해적단의 선원 블루길리를 통해 이미 족장족도 루피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죠. 또한 같은 최악의 세대의 스크르치맨 아프가 대표적인 수장족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상 최악의 세대들이 결국 루피의 편에 서거나 거대한 흐름에 동참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아프 역시 최종장에서는 루피와 궤를 같이 할 확률이 크죠. 마지막으로 사수, 뱃머리족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조명되지 않은 유일한 종족입니다. 다만 세계정부와 최종 결전이 다가올수록 루피가 보여준 차별 없는 폭력은 뱃머리족마저 자연스럽게 DA 연합으로 끌어들일 것이겠죠. 결국 루피는 단순히 해적왕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800년 전 세계정부에 의해 억압받고 노예 리스트에 박제되었던 모든 종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중이라는 겁니다. 마리주아에 보관된 7개의 거대 밀짚 모재가 과거 실패했던 종족 간 연대의 잔해라면 루피가 현재 맺고 있는 이 인연들은 그 차갑게 얼어붙은 역사를 녹이고 진정한 의미의 티, 즉 자유로운 자들의 연맹을 부활시키는 위대한 행보인 셈이죠. 결국 이무가 두려워하는 것은 루피 개인의 무력이 아닙니다. 800년 전 냉동착고에 처박아두었던 7개 종족의 밀짚 모자가 다시 하나로 모여 전 세계적인 비가맹국 총궐기가 일어나는 시나리오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인 거죠.